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분석 TV입니다. 오늘은 영통 롯데캐슬 L클래스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롯데캐슬 L클래스는 홈페이지 정보상으로는 수원 영통구 망포동 770-46 24번지 일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카카오맵 지도상으로는 이 원천 미천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는 영통구, 좌측으로는 권선구에 해당하고요. 카카오맵 기준으로는 영통 롯데캐슬 L클래스가 화성시 반정 이직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홈페이지 정보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을 테니까 수원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해 있다. 보시는 것처럼 망포역에서는 한 1.3km 정도 위치에 떨어져 있고요. 오히려 메탄 권선역에서 한 810m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도보권으로 봤을 때는 메탄 권선역을 이용을 더 할 수도 있겠다.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지도에는 티는 잘 안 나지만 이 원천리천에 있는 수변공원을 따라서 메탄 권선역까지 도보로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망포역보다는 메탄 권선역 이용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접거리에 삼성 디지털 시티가 있고요. 삼성 다니시는 분들이 이 영통 롯데캐슬 L클래스를 사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삼성 디지털 시티 사업장이 근처에 있고, 편의시설로는 가까운 거리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큰 백화점은 아니지만 NC백화점까지 해서 이 정도면 편의시설 면에서 크게 나쁘지는 않겠다. 그리고 영통역 부근에 메가박스도 있고, 학군 자체는 일단 영통 쪽이 옛날 학업 성취도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는 것으로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군이나 학군가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망포지구 이 우측으로 해서 망포역 부근은 2002년식이라든가 2005년, 2006년식으로 15년 차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많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망포지구라든가 아니면 바로 좌측에 있는 이 권선 도시개발구역부터 해서 바로 원천이천 건너편에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아파트까지 해서 오히려 이 일대가 모두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래서 추후에는 망포역 부근 자체가 학군이나 학군가 때문에 지금은 더 좋지만 아무래도 신축에 대한 수요를 무시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치도 잠시 보시면요. 이번에는 부대시설 평면도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뜨지는 않아서 배치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조망 부분도 이제는 이제 각 평형에서 좀 중복으로 자꾸 설명하는 것 같아서 각 평형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영통 롯데캐슬 L클래스의 경우에는 총 1251세대 일반 분양 예정이고요. 1블럭의 경우에는 642세대, 2블럭의 경우에는 609세대 일반 분양 예정입니다. 타입으로는 79에서부터 100대형, 107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배치도를 봤을 때는 이 79평형 자체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다른 용적률들을 다 채워놓고 인동거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긴 E형 타입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대형에 해당하는 107A, 107B 타입의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원천, 리천 기준으로 해서 천변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대형 평형, 그 단지에서 대형 평형의 경우에는 그래도 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놓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동측 부분은 이제 아파트 시설들로 들어서 있고, 조금이나마 조망이 열린 공간이라고 했을 때 원천 리천이 그나마 서양이긴 하지만 조망 면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서측변을 따라서 107A, 107B가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원천 리천 서측 건너편에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1단지, 2단지 해서 21년 12월에 입주 예정이고, 이 두 단지 전부 합쳤을 때 3,000세대급 이상이기 때문에 이 동측에 있는 영통 아이파크 캐슬 1, 2단지까지 했을 때 확실히 이 주변이 신축 아파트로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뭐 부대시설 평면도 같은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 상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1블럭하고 2블럭에 동일하게 캐슬리안 센터 스포츠와 캐슬리안 센터 컬처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각 블럭별 단지 주출입구는 서측과 동측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는 걸로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이 블럭도 동측과 서측으로 각각 진입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서측에 있는 원천, 리천 도로를 따라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는 일단 설계자들의 입장에서 이쪽이 주 보행 가로가 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천, 리천에 있는 이 도로변이 영통 롯데캐슬 L클래스의 주 생활 가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주차장 진입을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 경사로 지붕이 보여지는 것을 보았을 때는 경사로에 의한 데크 타입보다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지하 주차 타입으로 보여진다. 네, 단지 내 평형 중에 가장 작은 79 타입 보시겠는데요. 79 타입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블럭에만 해당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 블럭 중에서도 205동과 208동의 타워라인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205동, 206동 모두 주향은 남서향으로 계획된 주동이다. 지금 평면도 보시는 것처럼 3면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어차피 뭐 3면 개방형이라고 하더라도 안방창 자체는 작기 때문에 크게 남동측으로의 뭐 조망 부분에 대해서는 조망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남서가 주향이 될 것이다. 그나마 208동의 경우에는 뭐 이 틈새로 조금 보여지기는 하겠지만 좀 주동들로 가려져서 사실은 뭐 이렇게 넓게 뚫린 뷰보다는 조금은 답답할 수 있다. 그래서 79 타입 좀 작은 평형을 배치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 지금 이번에 L클래스 같은 경우는 일단 확장형을 이렇게 아이소메트릭 3D 형태로 제시를 하고 기본형으로만 2D를 했기 때문에 제가 치수는 2D 평면도 상에서 치수를 하고, 공간에 대한 거는 이 공간 예시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보시면 지금 3면 개방형 같은 경우에 앞에서 발코니를 제외한 이 3면 발코니까지 확장을 했을 때 이 공간의 크기는 가로 3.95에 세로 3.35라고 했을 때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의 크기가 가로 3.95 정도 되면 침대 2.1에 장크기 0.6에 이 사람이 어깨폭하고 옆으로 서 있는 사이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다. 지금 79 타입도 그렇고 뒤에 보시는 84 타입도 기본적으로는 전면 폭이 작은 방 2.7로 지금 모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침실 2번, 3번이 모두 2.7에 3.65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2.7에 3.65면 이거 보시는 것처럼 침대 하나 넣고 사람의 어깨폭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깊이가 3.6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는 3.6이면 이 침대와 장 설치하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까지 충분한 공간이다. 그랬을 때 이쪽 침실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장이 있고 이쪽에 침대 놓고 책상을 놓고도 여기에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규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발코니로 되어 있지만 이 공간 구성을 봤을 때는 이 발코니까지 확장을 해서 전체 디귿자 형태의 주방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주방에서 바로 들어가서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같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규격으로 발코니가 넉넉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뭐 79 타입이라고 했을 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세탁기 공간 자체에 일단 여기 코어의 면에 있기 때문에 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형태 자체는 마통풍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마통풍 형태는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공기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실과 주방창을 통한 공기순환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마통풍형은 아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1블럭 276세대, 2블럭 273세대로 적지 않은 세대의 분양이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항상 그렇지만 A 타입의 경우가 이제 보통은
뭐 설계를 할 때 A 타입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인 마통풍형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뭐 E형 타입 B가 생긴다든가 뭐 지금처럼 L자형일 경우에 뭐 코너 타입이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평형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주향 자체는 남서향인 타입과 남동향인 타입이 있다. 조망으로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조망이 있는 이 남서측 원천리천은 100개배짜리 평형이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84 타입들은 대부분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볼 예정이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인동 거리 자체는 뭐 크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괜찮은 데를 꼽자면 이 블럭 중에서는 203동의 2호 라인 같은 경우가 앞쪽이 그나마 조금 열려 있을 것 같고요. 201동 같은 경우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조망이 거리가 좀 나올 것 같고 206동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주차 경사로 사이로 해서 그나마 좀 넓게 열린 조망이 나올 것 같고 뭐 당연히 전면에 있는 이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는 주동들도 뭐 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들어섰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단지 내 조경보다는 조금은 더 넓게 열릴 것 같다. 그거를 뭐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블럭의 이 안쪽에 있는 이 84A 타입과 이 화살표의 길이를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단지 건너편에 있는 다른 주동들과의 이 인동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단지 내보다는 단지 외곽 쪽에 있는 조망이 조금은 더 많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일단 84A 타입 중에서 조망권이 열린 데는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단지 외곽을 바라보고 있는 향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단지 안쪽에 있지만 이 주동 사이를 피해서 있는 뭐 이런 101동이라든가 206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조망이 좀 넓게 열릴 것이다. 단위 세대를 봤을 때는요. 안방은 전면 3.6에 깊이 3.7 정도 되고요. 3.6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침대 2.1m 깊이 정도 되고 장 0.6일 경우에 이 사람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장을 열어서 옷을 꺼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문은 보통 1m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3.7m 공간에서 남는 공간은 2.7m 정도 될 거다. 그랬을 때 일단 제일 큰 침대 사이즈가 매트리스 기준으로 1.8m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침대 규격 같은 거 다 해도 못해도 70cm가 남는다. 그러면 이쪽에 장 설치하고 침대 설치 바짝 문 쪽에 했을 때 이쪽으로 공간 이용이 크게 불편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코니까지 해서 이렇게 거의 기역자 형태로 넓게 드레스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84A 타입도 79랑 별다를 거 없이 전면 2.7에 깊이 3.65로 침대 하나 놓고 여기에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깊이가 3.65이기 때문에 이쪽 3.6을 참고했을 때 장 놓고 여기에 침대 놓고 책상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규격은 된다. 그게 아니면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방에서 뭐 이렇게 침대를 놓고 이쪽에 책상을 놓고 사용할 수도 있겠다. 이 발코니까지 확장을 해서 디귿자 형태로 주방이 구성이 되어 있고 84A 타입의 경우에는 발코니가 외기의 면에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마톡풍 구조로 되어 있어서 뭐 공기순환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 84B 타입 보시겠는데요. 84B 타입의 경우에는 84A보다는 훨씬 적은 116세대 계획되어 있고요. 평형은 단지 외곽을 바라보고 있는 2블럭 같은 경우에는 109동에만 존재하고 1블럭 경우에는 104동, 106동에 위치해 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 단지 외곽부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조망이 더 열려 있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 정도만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106동 같은 경우는 뭐 영통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전면 주동이 있으니까 공간이 조금 넓게 열려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104동이나 209동의 경우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열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단지 외곽이 내부보다는 조금은 더 열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조망 자체는 당연히 단지 내 조경을 보는 게 더 좋긴 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평면도 보시면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통은 A타입으로 설계하고 뭐 설계 이런 대지 상황에 맞춰서 B타입, C타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단위 세대를 보시면 A타입하고 B타입 보면 공간 구성은 거의 동일하고 거실하고 작은 방 부분의 발코니 변화에 따른 A타입이냐 B타입이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간 설명은 어차피 A나 B나 거의 동일하고 거실만 다르니까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C타입의 경우에는 아까 79랑 동일하게, 그러니까 79는 평형대가 좀 작았지만 84 중에서는 84C가 형태는 막통풍 형태로 보여지지만 주동 코너부에 사용돼서 막통풍이지는 않지만 이 포베이 구조로 된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9랑 사실 뭐 작은 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거실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태는 79랑 84 D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거의 다 84 C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향은 남향이거나 대부분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리천에 대한 조망으로 대형 평형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형 평형에 바로 인접해 있는 세대다 보니까 조망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202동 같은 경우가 그나마 도로를 건너서 원천리 이천을 좀 바라볼 것 같고, 나머지 주동들은 사실 측면으로 비껴서 봤을 때는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단위 세대 기준으로 이쪽 보통 아트월이 설치되는 자리에 이 소파를 설치해야만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조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 위치들도 원천리천 조망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직선 조망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동이 그나마 유일하게 천을 바라볼 것 같고, 나머지는 단지 내 주동들을 바라보거나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동, 102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열악하고, 101동도 인동은 피하기는 했지만 사실 좀 많이 좁다라는 느낌이 들죠. 108동도 좀 좁다라는 느낌이 들고, 일단 107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지 내 주출입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주차 경사로 해서 차량이 오고 갈 때 나오는 경사, 사이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노출이 돼서 저녁 시간대 소음이 있을 수 있다. 106동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블럭 같은 경우에는 207동 같은 경우가 주차 경사로 소음에 노출이 될 수 있고, 201동 같은 경우도 주차 경사로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주차 경사로 소음이나 차량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84C가 좀 노출이 돼 있는 세대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이 84C 중에서 조망이 좋은 데를 어딜까를 찾아보면 앞서 설명드린 202동이라든가 대지 외곽 쪽은 사실 이 아래쪽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한다고 보고, 이 블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206동 같은 경우가 205동을 피해서 조금은 넓게 열릴 것 같고, 도로를 가로지르긴 하지만 104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넓게 열리는 걸 보실 수 있고, 의외로 105동의 경우에도 주동들이 가로막을 수는 있겠지만 3동과 104동 사이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그나마 조금은 뚫릴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동쪽에 있는 84C 주호들이 그나마 조망이 서측에 있는 주동들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진다. 안방은 보시는 것처럼 항상 동일하지만 전면에 있는 발코니는 비확장으로 둔 상태에서 이 뒷부분만 확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방 사이즈는 3.95에 3.65, 3.9라는 공간은 침대 설치하고 장 설치하고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규격 정도 된다. 그래서 3.6이라고 했을 때 방문 1.0 제외하고도 남는 공간이 2.6이기 때문에 매트리스 기준으로 가장 큰 침대를 설치를 하더라도 발코니를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단점이라면 84A 타입하고 B 타입 같은 경우는 기역자 형태로 드레스룸이 되어 있었는데 84C 타입의 경우에는 84A랑 B랑 비교했을 때 협소한 드레스룸 공간을 갖게 된다. 거실에 팬트리 있는 거는 동일하고요. 작은 방 같은 경우도 2.7에 3.65로 이쪽 아래쪽 제시도처럼 이쪽에 침대 놓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침대 놓고 책상을 놓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더블 침대만 설치하더라도 1.4m에 장이 0.6이니까 그리고 장문 열리는 거 감안했을 때 0.4라고 보면 2.4m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남는 공간이 1.4m니까 책상을 1.2m 정도까지 깊이를 1.2m 깊이의 책상까지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7에 3.8은 차라리 이렇게 좌측으로 가구 배치를 다 하던가 아니면 이 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침대 설치하고 이쪽에 책상 설치하고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 79 타입에서도 보셨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역대기자 형태로 해가지고 주방 공간이 계획되어 있고 바로 좌측에 발코니 공간이 있고 79 타입과 다르지 않게 발코니에 창문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9 타입하고 동일하게 마통풍은 안 되고 이렇게 측면으로 해서 환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84D 타입의 경우에는 이제 타워형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흔히 아는 일반 코너 타입, 그러니까 아까 84C 타입 같은 경우도 코너 타입이긴 한데 형태 자체는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84D는 저희가 흔히 익숙한 이걸 투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코너 타입은 투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전면 자체가 안방 기준으로 이쪽이 전면이기는 하지만 이래서 얘는 투베이 구조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일단 설계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좀 맞지 않는 표현이다. 그냥 코너 타입은 코너 타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84D 같은 경우는 안방하고 거실 기준으로는 주향이 보시는 것처럼 모두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다. 단 한 세대도 안 빼놓고 다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 블럭 같은 경우가 보시면 이렇게 이 켜라고 하는데 한 켜, 두 켜, 이 세 켜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켜 자체가 이렇게 1블럭 같은 경우는 이게 두 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블럭 같은 경우가 인동이 좀 더 불리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느낌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조망으로만 봤을 때는 안방 기준으로는 당연히 203동, 204동, 209동 같은 경우가 앞에가 열려 있으니까 좋겠다. 208동, 207동도 다 앞에가 열려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조망에 대한 깊이가 더 깊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시면 바로 이런 주동이 인접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거리 자체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시선 간섭이 201동하고 206동, 206동하고 207동 이런 식으로 105동, 104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에서 이 건너편 하는지 들여다 보일 정도로 사실 거리 자체가 좀 시선 간섭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직선거리 조망 면에서는 이 주동 끝라인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A타입이나 B타입들보다는 이 조망에 대한 길이가 조금은 더 길 수도 있겠다. 장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 바로 우측에 있는 세대들하고의 시선 간섭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 안방은 전면 3.9에 깊이 3.6으로 되어 있어서 동일하게 침대 놓고 장 놓고 사람이 활동하고 옷 꺼내고 하는데 충분한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단점이라고 하면 84 C타입도 안방 드레스룸 자체가 협소하다고 느껴졌는데 84 D타입 보니까 이거는 뭐 드레스룸이라고 말하긴 뭐하고 거의 옷장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협소하다. 안방만 봤을 때는 협소하다. 그리고 작은 방은 하나는 2.7, 하나는 3.15로 해서 3면 개방 타입이다 보니까 3.15로 해서 그래도 다른 타입들에 비해서 일단 작은 방 하나 정도가 조금 더 크게 계획될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고요. 공간 구성은 앞에서 2.7m에 대한 공간 구성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15에 3.4의 경우에도 일단 깊이 자체가 A타입이나 B타입 같은 경우는 3.65였는데 84D타입 같은 경우에는 또 의외로 길이 자체가 짧아서 2.7이라고는 하지만 깊이가 짧으니까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2.1m짜리 침대 설치하고 나면 2.1에 장 0.6 하고 나면 2.7 남는 공간이 그래도 70cm는 되니까 사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죠. 그러면 이 3.15에 3.4 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넓으니까 크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거실에 동일하게 팬트리 존재하고 팬트리가 이쪽 작은 거 하나 있고 큰 거 하나 있고 2개소 존재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확장해서 전면 4.85에 이 주방까지 봤을 때 한 7.7m 정도 된다. 이게 공간이 읽히는 거는 4.85에 7.7m 정도 되고요. 실제 공간은 이 문 합으로 해서 한 4m 정도 공간으로 보여진다. 107A 보시겠는데요. 107A 같은 경우는 제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원천리천에 가장 근접하게 원천리천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형 평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07A랑 107B를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107A랑 B를 같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이 기본형 발코니 부분 보시면 발코니 형태만 다르고 거의가 아니죠. 단위 세대는 내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동호스 배치도 갖고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동별로 높이는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 상층부에 있는 게 B타입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보시면 상층부에 있는 게 1블럭도 그렇고 2블럭도 그렇고 B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A타입이다. 그래서 107 중에서도 B타입은 일단은 고층 부분일 테니까 조망은 무조건적으로 일단 A타입보다는 좋을 거고, A타입들은 경쟁에 의해서 저층부가 걸릴 수도 있다 정도까지 일단 알고 청약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조망으로 봤을 때는 203동 같은 경우는 정면이 남향이라고는 하지만 이 도로 건너편에 나중에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니까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202동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비껴서 열려 있고, 201동도 단지 내보다는 조금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일단 이렇게 도로 앞이다 보니까 저층부 같은 경우엔 도로에 의한 소음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서서 좀 비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07 타입의 경우에는 단지 내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비껴서 원천 이천을 바라본다거나 했을 때는 아무래도 단지 내 조경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다른 타입들보다는 당연히 이 107B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 안방 같은 경우는 보통 전면에 발코니 확장을 안 하니까 발코니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전면 4.95에 깊이 3.75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간 자체가 전면 길이가 4.95이기 때문에 이 공간 예시도 보면 3.9잖아요. 어차피 침대 놓고 장 놓고 이렇게 사람이 여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3.9인데 전면 길이가 4.95니까 1m 하나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방은 사실 3.9가
어떻게 보면 공간에 있어서는 뭐 최대고, 그 이상 됐을 때는 뭐 T탭을 놓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 좀 허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적은 것보다는 나니까 했을 때 4.9에 3.7m 정도 되고, 전면 길이는 이렇다. 뭐 깊이 자체가 3.7이기 때문에 이 문이 뭐 1m라고 봤을 때 남는 공간이 2.6m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사이즈, 매트리스 기준으로 1.8이니까 2m짜리 침대를 설치하더라도 뭐 계속 동일하게 설명드리지만, 이쪽에 침대 설치하고도 뭐 이렇게 발코니를 이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107B 타입도 84A나 84B 타입처럼 이 기역자 형태로 해서 크게 드레스룸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107A B 타입 같은 경우에 뭐 작은 방 같은 경우가 전면 3.6에 깊이는 뭐 비슷하게 3.75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2.7도 아까 자녀들 가구 구성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예시도처럼 침대 설치하고도 남는 공간이 거의 90cm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책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낑겨서 넣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침구를 정리는 힘드니까 이렇게는 어렵겠고, 침대 방향을 창가랑 평행하게 놓는다고 봤을 때는 사실 2.7m랑 크게 차이는 없죠. 하지만 침대랑 동일하게 놓는 게 아니라 이 장 밑에 이렇게 침대를 놓는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책상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여유롭게 공간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체적인 공간 구성이 크기 때문에 이 팬트리 같은 경우도 84 타입보다는 더 클 테고, 일단 전체적인 형태 자체는 일단 84A 타입에서 뭐 파생된 게 아닌가, 뭐 파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을 정도로 일단 공간 구성은 비슷하죠. 그래서 뭐 역기역자 형태의 아일랜드 식탁까지 해서 뭐 디귿자 형태로 주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길이만 봐도 결코 작지 않은 길이니까 가사에 보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어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에 발코니로 해서 세탁기, 건조기 같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격 정도는 돼 보인다. 뭐 79 같은 경우는 거실이 4.2, 84 같은 경우는 4.5, 지금 107 같은 경우는 뭐 방도 방이지만 거실 같은 경우도 전면 4.8에 깊이 3.9로 이 공간에 대한 크기가 침실도 침실이지만 거실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이 79, 84, 107에 대한 위계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청약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평면 자체는 되게 일반적인 평면으로 해서 그냥 깔끔하게 나온 평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세대수 자체가 뭐 적지 않은 세대수이니까 잘 고민해서 뭐 대형을 넣으실지 아니면은 84 타입이나 넣으실지 79를 넣으실지 잘 결정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 뭐 공간 예시도라는 거를 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과연 이 들으시는 분들이 제대로 제가 좀 오래 걸려도 그려드리면서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이해가 되실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전에도 영상 보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 요번에 설명드린 게 괜찮은지, 아니면 예전처럼 그냥 하나하나 해서 설명드리는 게 괜찮은지 혹시 뭐 가능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찍을 영상들의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